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계되는 규정 해보겠습니다. 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물어봤네요. 상대방 없는 거는 유증이죠. 유증. 유언, 유증. 예, 상대방 없는 거 4번이었고요. 그리고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효인 법률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뭐 무효까지는 아니고 단속 규정이었던가요? 분명히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이건 뭐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이면.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 약정. 요 형사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성공보수가. 민사는 괜찮은데 형사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 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했고, 상가지역, 상업지역?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없는데 상가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를 안다고요?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이야, 예, 뭐 어쩔 수 없죠.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무효입니다. 예, 이건 무효죠. 5번이었고요. 43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이거는 허위 표시인데 둘 다 알고 있는 거. 그죠? 통정 허위 표시는 그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이게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합니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이고요.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고요.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면 예, 대항이 가능합니다. 대항할 수 있고요. 그리고 4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옳은 거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 허가 신청한 게 이행의 착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죠. 예, 얘기해야죠. 예.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 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 계약은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면 명백하면 매수 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로 되죠. 위 매매 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해제되었으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죠. 해제되기 전까지만 유동적 무효이고요. 니은디귿 3번입니다. 45번인데요. 법률행위 취소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하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한능력이어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요. 제한능력자여도 취소는 가능하고요. 조건 틀린 겁니다. 조건 틀린 거.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고 있고요.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는요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하면 그냥 무효예요. 불법 행위는 무효이고요. 조건 없는 불륜행위 아니고. 47번 갑은요.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틀린 거. 을이 사망하면 지금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상황입니다. 대리자가 사망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틀린 거 1번이고요. 48번 민법상 대리 옳은 거인데요. 임의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대리 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요. 대리인 행동한 건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거 뭔 소릴까요?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어요.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아니요. 본인이 선임한 게 복대리인이고요. 법정 대리인은 변호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가능해요. 5번이었고요. 본인도 선임 가능하고요. 자, 49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있는 척 한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옳은 거.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모르겠는데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가능하고요. 근데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을 했으면 대리권이 있고요.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되고요. 강행 규정 위반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하고요.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겠죠.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니까요. 존재해야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죠. 예, 그럼 5번이네요. 예. 틀린 것들 읽으니까 되게 헷갈려요. 예, 당시 기준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자, 50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갑은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 있는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은 갑이 무권 대리인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었죠. 틀린 거.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선이 무과실이고요. 자, 병이 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는 을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예. 추인 여부 최고하고 어떤 경우에나 추인 여부를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없었으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51번인데 점유할 수 있는 물권. 그러니까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요. 물권. 이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이 토지를 점유를 할 수 있는데
저당권하고 임차권이 채권이죠. 물권으로 가면 전세권과 지상권, 그러니까 기역, 니은 2번이고요. 점유에 관한 설명,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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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옳은 겁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예, 간접 점유자가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취득 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고요.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줘요. 웬만하면 인정해줍니다. 소유권의 시효 취득 주장하는 경우에는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인정을 해줍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고요. 뭐 그렇겠죠. 그래야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죠. 뭐 어떻게 해요? 등기부상 명의인이 동일한데 과실 없습니다. 5번. 다 확인했네요. 소유자 확인했으면 됐죠. 자, 53번인데요. 물권적 청구권 옳은 건데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은 설정했습니다만 좀 깝깝하겠죠. 세 받으면 되죠.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소유자가 안 하면 누가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죠.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소유자니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옳은 거 2번 디귿이었고요. 54번입니다. 점유자하고요. 회복자. 점유자하고 회복자 옳은 거 찾았어요. 옳은 거 찾으래요.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죠.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으면 보상해야죠. 1번이었고요. 민법상 상린관계, 이웃관계요. 이웃관계, 상린관계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탕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우물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 약속이 있다는데 사적 자치 자기네들끼리 괜찮다는데 자기네들끼리 좋다는데 1.9m예요 하고 뭐라고 할 건 없죠. 특약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에는 적극적은 아니고요. 소극적으로 안 갔다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적극적일 필요성까지는 없습니다. 2번이고요. 아랫집에 물 안 갔다고 막 목숨 걸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소유권 취득입니다. 소유권 취득 옳은 거.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서 사면 되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는 게 아니라 그 매각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인 없는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즉시 취득하는 건 아니고 그 시효 취득이죠. 시효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야 됩니다. 평온하게, 무사 평온하게. 그 무슨 평온이었는데 선의 평온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이전 등기가 아니고 그 시간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전 등기가 아니죠. 최초 등기겠죠. 예. 예. 그리고 잠깐만, 이전 등기 맞나? 등기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 전 등기자가 있으면 그 등기자 소유 모르겠는데요. 등기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전 등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초 등기인 것 같기도 하고.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이 아니고 반띵입니다. 네, 반띵, 반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타주 점유군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이 안 돼요. 자주 점유자여야 합니다. 5번. 3번은 모르겠습니다. 등기하긴 해야 되는데. 5번. 57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공동소유. 옳은 거 보겠습니다.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공유자끼리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죠. 그냥 교환 당사자끼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지분 포기했으면 등기를 해야죠. 물권 변동 효력이 그때 생깁니다. 물권은 등기를 해야죠. 합유자 중 1위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자면 안 돼요. 공유자가 아니라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려면요.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원인 우리 합유자들 아닌데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아무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유자 각자가. 옳은 거 4번이었고요.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 아니죠. 뭐 그 정도면 그걸 팔고 돈을 받아야죠. 중개 수수료 지급하겠다 하는 약정 정도는 관리 행위는 괜찮은 것 같고 처분 행위는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죠. 돈을. 매매 대금을 자기가 받아야 관리 처분 행위죠. 옳은 거였죠. 4번. 한 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거.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한 필의 토지 전체를 객체로 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은 한 필의 토지 일부 안 되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 대여기간 1년, 이자 1.5% 대여하면서 을 소유 엑스토지 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 채권 최고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2억 원 대출하면서 3억 3억 원이 2억 5천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1년쯤 지났네요. 병은 을에게 1억 원. 가액이 3억인데 2억 원, 1억 원. 끝났네요. 대여기간 1년 월 1% 대여하면서 근저당권 1억 5천 취득했습니다.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지금 가액보다 가액만큼이죠. 근데 근저당권은 가액을 넘어서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22년 6월 1일 엑스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했습니다. 배당을 요구했죠. 옳은 거. 2022년 6월 1일 경매 신청 날짜네요.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 채권액 확정되려면 경매가 끝나야죠.
경매가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대금이 지급돼가지고 경매 대금이 지급돼가지고 이게 지급이 돼야죠. 예. 경매 절차가 끝나야죠. 예. 경매 절차는 끝나야죠. 아직 뭐 명도 인도는 안 했더라도 예. 경매 절차 끝나야죠.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예.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갑이 지금 2억 원 대여를 했습니다.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아직 돈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으면 지연이자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2억 5천 내라면 예, 담보가 됩니다.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요. 돈이 들어온 다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엑스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 대가에서 아니 그게 안 되죠. 지금 2억 원 해주고 가액이 3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이니까 2.5억 내에서 변제 받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이거 이자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3억 원은 아니에요. 예, 1번.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따른 약정이 없습니다. 저당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걸 모두 고르래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아니 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우선 변제하고 상관없고요. 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유류 저장 탱크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유류 저장 탱크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뭐 언제 매설을 했든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유류 저장 탱크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됐죠. 압류됐어요. 그 토지에 관해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지금 그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은 우선 변제되고요. 그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니까 저당권 설정한 사람 딴 사람이 아니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 아니죠. 예. 그래서 3번. 예. 임목은 그러니까 차임채권하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차임채권하고 유류저장 탱크 말고 임목이나 그 위에 완공된 건물 이런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번에 3번이었고요. 그리고 민법상 유치권 옳은 겁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 있고요. 네, 경매 넘길 수 있죠. 그 인테리어나 건축 같은 거 했을 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해서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61번에 2번 옳은 거 62번입니다. 가액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인정되는 경우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는데 이제 뭐 경매 같은 걸로 인해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원래는 한 사람의 소유였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 그 성립 요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을소유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수했다. 이게 건물이 애초에 을 소유였어야 해요. 근데 이제 건물만 갑이 매수했다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애초에 토지와 건물이 왜 이렇게 있을까요? 애초에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소유여야 돼요. 을 소유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뭐 일단 갑이 애매하긴 한데 토지하고 건물이 을의 소유입니다.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래 을 소유였는데
토지가 건물의 을소유였는데 토지만 병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 성립합니다. 이 건물에는. 그럴 것 같아서 을하고 공유를 한 걸까요? 토지가 넘어갈 것 같아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와. 자,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미등기 건물, 그리고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근데 등기가 안 됐네요, 건물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동기를 한 거. 예. 이제 대지는 갑 겁니다. 지금 건물은 미등기예요. 사긴 했는데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애초에 그 설정된 저당권이요. 건물에 대한 등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이미 대지랑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소유된 게 아니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소유였다가 건물이든 땅이든 이제 하나만 저기 바뀌어야 되죠. 소유자가.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예,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랑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으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없고요. 아이고 힘들다. 자, 63번입니다. 지역권. 나 여기 좀 지나갈게 하는 권리죠. 승역지와 요역지가 있습니다.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승역지는 일부만 지역권 쓰게 하는데 요역지는 전부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됩니다. 이전되고요.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예, 이런 건 저기 소유자가 해야죠. 소유자가. 요역지 공유자의 1위는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군요.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죠. 예, 그게 된다라고 하면 예, 지분 일부만 해가지고 지역권 소멸하게 하고 막 맹지 만들어 버리고 못하죠. 예. 63번의 5번이었습니다. 안 돼요. 토지 전세권. 토지 전세권 옳은 거입니다.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10년이었던 것 같은데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상가나 주택은 최소 기간이 있는데 토지는 없어요. 예. 토지 전세권의 최소 기간은 없습니다. 뭐 7개월 했으면 그냥 7개월 되는 거고요.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고요. 최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예, 10년이 최대 한도, 최소 한도는 없고요. 3번. 최대 한도, 최소 한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65번 갑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청약을 했습니다. 이제 승낙이 있으면 되겠죠.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년 10월 5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요청했죠.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 발송되어서 9월 16일 을에게 도달되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틀린 거. 문제될 거 없는데 뭐 하여튼 틀린 거 찾아보죠.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를 못하죠. 네, 청약을 못해요. 일단 보냈으면 끝난 겁니다. 을이 뭐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든지요. 그래서 우편미를 슈킹하면 그건 또 범죄군요.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9월 20일 왜 9월 20일이죠? 10월 5일까지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서 9월 22일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은 요건 이제 보냈을 때 9월 20일에 의사표시를 했을 때 성립을 합니다. 도달주의도 있는데 뭐가 도달주의였더라? 예. 요거 승낙은 보냈을 때 이렇게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을이 2022년 이게 무슨 주의였죠?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으로 3억이 아니라 나 3억에 팔래 했는데 그러지 말고 2.5억에 파세요. 승낙했습니다. 승낙합니다. 당신 청약에 대해서. 이거는 청약의 거절이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거죠. 네, 디귿인데 틀린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 기억, 니은 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웬만하면 다 동시이행이죠.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그렇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 저기 보증금 되돌려주는 게 동시이행이죠. 손해배상은 뭐 그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되질 않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랑 임대차 아니요 등기 말소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은 아닙니다. 목적물 반환이랑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이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에 해야죠. 예. 동시에 해야죠. 2번. 아니면 뭐 지분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요. 동시에 해야죠. 이 사람 꽤 저 사람한테 갔다. 동시에 해야죠. 자, 제3자를 위한 유상계약, 쌍무계약 옳은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이죠. 수익자는 빠지고 요구하고 승낙한 사람이죠. 계약자들은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입니다. 수익자는 그냥 빠져 있으면 돼요.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계약을 뭐 바꿀 수도 취소할 수도 없어요.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지 않아도 돼요.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제권이 없죠. 수익자는.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무슨 계약 해제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의 해제를 못합니다. 낙약자는 승낙한 사람이요. 계약을 승낙한 사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요구한 사람. 요역자와의 기본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죠. 계약의 당사자니까 수익자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나 달라고 하는데 줘버리면 안 되죠. 4번이었고요. 자, 6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죠. 뭐 나가 문제네요.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호. 자,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최고하고 상당 기간을 준 다음에 매매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X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해제했으니까, 계약 해제했으니까 없었던 일이 되죠. 복귀됩니다. 별도 등기하지 않아도 복구가 돼야죠. 없었던 일이 되니까 해제니까요. 을이 X 토지를 어이쿠야 돈은 안 주고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병은 제3자에 대한 보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을을 대위해서 을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을에게. 그래서 틀린 거구나. 4번. 틀린 거는 기업과 디귿. 소유권 보존됩니다. 아니면 뭐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거래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 계약의 유형 옳은 건데요.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게 낙성 계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승낙을 해야죠.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고요. 증여 계약이 줄게 받을래? 네, 받을래요. 낙성 계약, 승낙을 해야 되는 낙성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도급 계약도 낙성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둘 다 도급 계약에서 요물 계약은 아니고. 그리고 70번 임대차 계약은 둘 다 의무가 있죠.
채무가 둘 다 있습니다. 목적물 줘야 되고, 보증금 줘야 되고, 갑은 그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네, 예약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내에,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 체결 시로, 아니요, 당시로 효력이 발생하고요.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네,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아니요, 20년으로 약정했으면 20년으로 갑니다.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네, 그렇죠, 재산권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이니까 양도 가능합니다. 예, 예약 완결권은 예약 양도 가능합니다. 3번. 71번.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관련해서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 사람은 또 왜 악의를 가지고 있었을까? 예,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이든 선이든 계약 해제해야죠. 악이든 선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건 뭐 어떡하라고. 예, 악이든 선이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권, 악이든 선이든, 예, 해야죠. 뭐 어쩔 거예요. 해야죠.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면 계약 해제해야죠. 뭐 악이고 선이고 계약인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해야죠.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지상권,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 없는 경우, 이건 좀 확인을 해야죠.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얻을 수 있는데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있죠. 예. 계약 해제, 이거 선의만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만. 악의는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계약 해제권, 그 지상권 같은 경우요. 악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면 5번. 72번입니다. 부동산 환매 틀린 거. 부동산 환매 틀린 거.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매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 특약도 효력을 상실하고요.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걸로 보고 있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으로 합니다. 답이 없어.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가능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뭐 그냥 5년 있다가 돈이 날아가면 어떡해. 예.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5번. 자, 그리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 이거는 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튼을 달았다. 그거 좀 사주세요. 뭐 샤시를 바꿨다. 그리고 74번.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돈 준 사람이 부담을 해야겠죠. 돈 받은 사람이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돈 준 사람이 증명 책임, 임차인이 부담하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되죠.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럼 맞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계속 지급해야 되고요.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거절할 경우, 밀렸을 경우, 예, 대항권 이게 사라지죠. 예, 다른 사람한테 새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죠. 예. 잠깐만 틀린 거니까 3번 3번이고요. 75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옳은 거 중요하죠. 옳은 거.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뭐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임차인이니까.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죠. 변경될 수도 있죠. 증축했나? 사정만으로는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되게 강력하게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데 대지만이 경매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면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강력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상관없어요.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돈 줘야죠. 내 돈 아니면 줘야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있습니다. 남아있죠. 매수할 때 같이 의무가 넘어오죠. 기억니은 옳은 거 3번이었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갑 소유의 X상가 건물의 1층 점포를 을이 분식점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16일 와 세다 6억 정도면 제가 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억 정도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하였는데 그 금액 기억이 안 나네요.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죠. 을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 대항력 생기고요. 을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좋아요. 그래야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시 을은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액수가 넘어가지고 우선 변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쵸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76번에 4번 그리고 7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단장이 해야죠. 관리단에서 인도를 청구해야 되고 개인이 하면 쌈나죠.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에서 해야 돼요. 10인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있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하고 관리단장, 관리자 보통 이제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관리단 회장님 뽑아야 돼요. 관리단 회장, 관리단장 뽑아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요. 그 끝집 같은 데서 막 복도 인테리어 해가지고 자기 집처럼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상식적인 선에서는 뭐 다 가능해야죠. 예, 77번에 4번이었고요. 78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고요.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죠. 지금 변제기가 지났죠. 귀속청산에서. 네. 변제기가 지났는데 예. 예.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이름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봐서는 안 되는 거군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가능하죠. 예.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가등기 담보권을 채권과 함께 양도 가능합니다. 예. 채권 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022년 8월 16일 갑은 조세 포탈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병 소유의 엑스토지를 자기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등기도 이전 받았죠. 틀린 건데 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면 을은 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합니다. 을이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요. 갑은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엑스토지의 유치권, 그렇죠. 유치권하고 아무 상관없죠. 행사할 수 없고요. 점유를 해야죠, 일단. 아무 상관없죠, 유치권하고. 만일 을이 정에게 엑스토지를 양도를 했습니다. 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정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예, 양도했는데 거래는 보호를 해줍니다. 제3자에 대해서 5번 거래했으면 일단 소유권 취득은 하고요. 거래는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소유권이 없어도 인정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들어가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라고 하죠. 관리단을 대표하는 보통 이제 단장님, 회장님 그러는데 관리인이 맞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번이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2과목 민법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